Yes. No. Yes. Yes. Yes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용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15,000여 개 정도의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 한 4,000여 개의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을 타후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외국계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도 정서에 대한 부분, 한국의 또 비즈니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낯설고 진출해서 안정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비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와 기업과 연결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인력도 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반드시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외국계 기업 특성에 맞는 또 교육 지원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죠. 당연히 많은데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업 경영을 해온 기업들이 많아요. 100년 이상 됐다는 기업들은 그만큼 그 오랜 시간을 겪어오면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진출을 했을 때 그런 좋은 최적화된 경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좋은 그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뭐 한국 3M부터 시작해서 광명에 들어와 있는 가구 회사, 이케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일본 기업이긴 한데 한국후제라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은 한국인 공장장으로 취임을 하셨던 분이 짧은 시간에 대표이사로 이렇게 승진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일본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의 한국 대표이사가 어렵다는 그런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회사에서는 일본 기업에서 한국인 그 공장장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대표이사로 이렇게 취임을 시켜서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이렇게 수십 %씩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기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독일과 한국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만든 기업인데, 처음에는 자본과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독일에서 주는 그런 기술이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기술과 자본을 모든 것을 다 확보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사례들도 봤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 위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합작 기업이 되고, 합작 기업이 돼서 여기서 기술과 자본들이 잘 이렇게 믹스가 돼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기업 정도를 제가 꼭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기업들도 한국에 진출을 희망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런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케아 같은 경우입니다.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할 때 이 공룡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거대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이렇게 큰 이런 스웨덴에서 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은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의 가구 산업이나 가구 유통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상당한 그런 또 선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좋은 기능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큰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했을 때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상 애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과연 이게 될까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많은 정부 기관들, 지자체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지원을 한 거죠. 지원을 했는데 뭐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10년이 걸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해결을 한 이제 사례들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구나. 또 그 기업은 또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이제 그럴 때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정신이 일단 투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또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마인드와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런 방법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문화, 이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정년이 됐다고 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이런 산업이나 경제 분야가 더욱더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인 거죠.